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올해 비트코인보다 더 주목받으면서 엄청난 성장세를 이룬 종목 단연 이더리움입니다. 우리가 요즘 접하는 블록체인과 관련한 대부분의 컨셉이나 트렌드는 모두 이더리움이 대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더리움은 정말이지 무서운 확장성과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디파이와 NFT 생태계가 가장 활성화된 곳은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입니다. 이렇게 이더리움이 유틸리티적인 측면에서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하다 보니까 이더리움의 아주 치명적인 단점들을 노리고 이더리움 킬러 이런 타이틀로 세상에 등장한 프로젝트들이 꽤 많습니다. 1세대 이더리움 킬러로는 이오스를 꼽을 수 있고 솔라나와 폴카닷, 아발란체 등의 프로젝트는 대놓고 이더리움을 디스하면서 이더 킬러로서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이더리움 킬러로 불리는 프로젝트는 단연 솔라나입니다. 지난 9월 네트워크 먹통 사태로 한 차례 체면을 구긴 일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엄청나게 빠른 처리 속도와 거의 제로 수준인 수수료는 이더리움의 단점을 거의 완벽하게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500개 이상의 DApp이 솔라나 기반으로 개발돼서 운영 중이고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20만 명을 넘길 정도로 나름의 입지를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성장 속도면 몇 년 안에 이더리움 생태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서의 성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도 올해 초부터 솔라나의 가치를 알아보고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엄청 부러운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시세 측면에서도 성장성 측면에서도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이라도 장기 투자 종목으로 선정해서 들어가 볼까 말까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오를지 어디까지 오를지 그건 누구도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전문가라는 사람들, 암호화폐 투자로 돈을 벌고 있는 기관들 이런 존재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어느 정도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미 오를 대로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정적인 성장과 우호적인 전망을 이끌어내고 있는 솔라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서 솔라나 역시 덩달아 시세가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대로 의미 있는 수준의 조정을 받는 것 아닌가? 사실 그래도 이상하진 않는데 어쨌든 투자자들에게는 이런 우려를 안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케일이 구원투수로 등판하면서 다시금 솔라나에 대한 관심과 시세 모두 상당히 의미 있게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자사의 16번째 단일 투자 상품으로 솔라나 신탁을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소 투자 한도는 25,000달러, 운용 수수료는 2.5%.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 종목으로 꼽히는 솔라나를 아주 보기 좋게 판매 진열대에 올려놓은 겁니다. 솔라나 신탁 출시와 관련해서 그레이스케일의 CEO 마이클 소넨샤이는 솔라나에 대한 투자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솔라나는 이더리움보다 더 효율적인 블록체인이고 500개 이상의 DApp과 120만 명 월간 활성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라나는 하반기 들어서 폭발적인 시세 성장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과 분석들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먼저 대표적인 솔라나 지지자이자 FTX 거래소 CEO인 샘 뱅크먼 프라이드는 솔라나는 이더리움과 경쟁하면서 가장 큰 디파이 플랫폼이 될 것이다. 실제 솔라나는 기본적으로 1초에 수백만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건 솔라나가 디파이 부문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소다.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것은 물론 차세대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엄청나게 전폭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샘 뱅크먼 프라이드의 이런 평가는 순수히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FTX는 솔라나와 파트너 관계이면서 동시에 든든한 후원자, 투자자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솔라나의 월등한 기술력과 FTX의 탄탄한 자본력이 묘한 시너지를 아주 전폭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솔라나가 의미 있는 성취를 이뤄내고 있는 것도 맞긴 하지만 샘 뱅크먼 프라이드의 솔라나 예찬은 걸러서 들을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경우에는 솔라나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저항선을 테스트하면 이르면 11월, 늦으면 2022년 1분기에 최대 400에서 500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게 지난 10월이었는데 이르면 11월, 이런 전제의 전망은 이미 빗나간 만큼 과연 2022년 3월까지 지금 수준의 2배 이상의 성장을 또 한 번 이뤄낼 수 있을지는 여러모로 관심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런 관심과 기대감을 반영하듯 솔라나 시세는 올해 들어서 엄청난 수준의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7월 말까지만 해도 솔라나는 24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12월 현재 220달러 전후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급등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면서 솔라나는 시가총액 670억 달러, 시총 랭킹 5위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카르다노와 리플 모두를 눌러버렸고 이더리움 킬러라는 별명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이더리움 디파이의 상징인 유니스왑도 진작에 시원하게 밀어내버렸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는 상상이 안 됐던 일들이 이미 현실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솔라나를 인기 종목으로 만든 가장 큰 특장점은 단연 트랜잭션 처리 속도입니다. 솔라나의 경우에는 초당 처리되는 트래픽 개수인 TPS가 무려 65,000 TPS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자 카드의 초당 TPS 24,000과 비교했을 때도 무려 2배 이상, 3배 정도의 처리 속도를 자랑합니다. 비자가 1초에 24,000건을 처리한다면 솔라나는 최대 65,000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7TPS, 이더리움이 20TPS, 리플이 1500TPS, 이오스가 3000TPS인 것과 비교해봐도 월등하게 빠른 처리 속도를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디파이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물론 지금 언급한 수치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적용되면서 기존의 7TPS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거의 무료에 가까운 수수료 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디파이와 NFT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물론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솔라나의 거래 수수료는 0.00001달러 전후로 거의 무료에 가깝다라는 점에서 비싼 수수료가 단점으로 꼽히는 이더리움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장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더리움 프로젝트가 솔라나로 이사가는 경우가 발생하는 아주 현실적인 매력이 존재하는 겁니다. 10달러짜리 NFT를 오픈시에서 전송하려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 30에서 50달러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과 비교하면 솔라나가 얼마나 매력적인 수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확연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의 혁신을 너무나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비싸도 너무 비싸 보니까 저 역시 정말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더리움 트랜잭션은 수수료 때문에 자꾸만 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솔라나는 진정한 이더리움 킬러가 될 수 있을까? 일단 특장점만 놓고 따지면 여러 자칭 타칭 이더리움 킬러 프로젝트들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이더리움 킬러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아직 단언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솔라나의 엄청난 처리 속도와 경쟁력 있는 수수료가 주목도를 높이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노드 수가 1300개 수준으로 이더리움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빠른 트랜잭션 처리가 가능한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참여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앞으로 참여자 수가 크게 늘었을 때 그때도 이런 매력도가 유지될지 아직 단언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디파이 예치금 사이즈가 작다라는 점도 이더리움 킬러로서는 아직 이르다 이런 평도 존재했는데 이런 상황마저 이미 엎어져 버렸습니다. 솔라나가 스테이킹 규모에서 이더리움과 카르다노를 앞서면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성장한 것이 데이터로 입증이 됐기 때문입니다. 스테이킹 리워즈 자료를 보면 솔라나의 스테이킹 규모는 850억 달러로 총 발행량의 77.3%가 예치돼 있고 연간 수익률은 6.79%에 달합니다. 2위는 이더리움 2.0 예치 금액인데 모두 390억 달러로 전체 7.09%가 예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때 스테이킹하면 역시 A다지 이런 말이 있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솔라나와 이더리움의 뒤로 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스테이킹 물량이 많다라는 것은 매수자들이 매도할 계획이 없이 이자 수익을 얻겠다라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고 그만큼 프로젝트의 성장성과 비전에 대한 로열티가 아주 높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솔라나가 홀더들 사이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솔라나 시세 전망과 관련해서 $300 이상도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기사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분석가 포모캡의 발언을 인용했는데 솔라나는 고갈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번 시즌 여전히 $300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레이스케일의 솔라나 신탁 출시를 통해서 더 많은 고액 자산가와 기관 투자자들에게 솔라나 노출이 가능하게 됐다. 이건 솔라나의 놀라운 성장성 때문이다. 솔라나는 레이어 1 프로토콜 가운데 가장 빠르고 저렴한 특징을 통해서 이더리움의 라이벌로 떠올랐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라나는 전년 대비 1700% 이상 급등했고 11월 순환 시가총액은 779억 3천만 달러에 육박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솔라나는 장기 차트에서 과대평가된 부분과 네트워크 먹통 가능성 등 몇 가지 이슈로 인해서 하방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덧붙이면서 신규 투자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코인쉐어스는 11월 솔라나 ETP에 4,220만 달러 자금 유입이 발생했다라고 밝혔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일단 기관 자금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더 들어올 가능성은 그레이스케일 이슈를 통해서 상당히 더 매우 많이 무척 커졌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급등 종목이 그렇듯 몇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도 있고 폭등에 걸맞는 폭락이 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라는 점은 언제나 정말 언제나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솔라나가 연말 연시에 $300를 슝 하고 뚫어내는 모습을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가울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신규 진입을 노리고 계신 분들은 진짜 리서치 많이 하고 고민하고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점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줄창 솔라나 예찬을 정리해 놓은 코인텔레그래프까지도 마지막 문장을 투자 주의 멘트로 마무리했다라는 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플랫폼의 생태계가 다채로워지고 기존의 절대 강자를 위협하는 정도의 경쟁력을 가진 프로젝트가 하나둘 등장한다라는 것은 블록체인 혁신을 신뢰하고 바라고 또 기대하는 입장에서 언제나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솔라나 프로젝트를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